이게 하나. 예, 그때 왜 7월에 촬영을 했던 유지창 농가 네네. 지금 생강 수확을 하고 계신데. 네. 응. 엄청나죠?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질어가지고 흙 텄는 데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썩은병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방. 이게 장마 온다 싶으면 미리 넣어야지 걸리고는 아무리 집어도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밭을 좀 애정지 관리하시고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은 거름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렇게 뒤로 갈리는데 저도 예전에는 거름을 많이 넣고 했어요. 근데 그 거름을 넣다 보니까 자꾸 아무리 내가 뭐 예방을 하고 해도 이 썩은병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더블이나 엔텍이나 하이그린을 쓰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쓰면서부터 하여간 저는 썩은병이 한 3년 동안 하나도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사장님 초반에 저쪽 맥고랑을 캤을 때 네. 그때 그 경매 가격을 알아보려고 내봤었잖아요. 네. 그때 한 고랑에 한 10개 정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10부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캤을 때는 일주일 전에 캤을 때는 뭐 12개? 12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캤을 때는 네. 이 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쪽 이게 좌측 쪽으로가 좀 발이 약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일찍해서. 근데도 나는 발이 약했다고 하고 이제 이거를 가격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또 가격도 최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한 꼬랑에서 아까 보니까 17개 정도? 17개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12개에서 저는 2개 정도만 더 추가로 더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때 지금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5개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한 고랑당이요? 5부대가. 그래도 저도 이렇게까지는 나올 줄 몰랐어요. 지금 2꼬랑 해가지고 저 정도로 나올 거라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지금 차에 있는 게 지금 2고랑 예. 하신 게 저 정도 양인가요? 예, 34개. 이게 길이가 한 38m 되고요. 한 40m 잡고 이 폭이 1400이에요. 1400으로 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줄? 네, 17평. 다른 지역에는 4줄을 하더라고. 사장님 항상 2줄으로 심잖아요. 17평 정도 되지 않나요? 못난 것들도 한 600g에서 700g. 큰 거는 뭐 1kg 그냥 많이 다 넘어가고 보다시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두꺼워요, 발이. 그러니까 가격도 지금 저는 이거를 한 87,000원 정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10kg. 10kg당 예, 87,000원 지금 나오고 네, 있다고요? 네. 그러면 사장님 작년에는 이게 몇 센치 간격으로 심으셨다고요? 작년에 50이요. 이게 50. 이 간격이죠, 이 간격. 예. 여기 심고 여기 이게 심은 3개 거죠. 심을 거를 예, 내가 가운데 하나를 더 심은 네, 거잖아요. 하나를 여기서 하나를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게 하나를 더 심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장님은 예. 지금 작년에 50cm 간격, 올해는 20cm 간격 심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장님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낫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정년에는 50을 띄웠는데 지금 형님들이나 저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25전에서 30전 그렇게 심었어요? 그렇게 내년에는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걸 50으로 뛰면 평당 기준 했을 때 평당 계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양이 좀 이 발은 큰데 예. 전체적으로 양을 따졌을 때는 양이 안 나오는 거죠. 총량은? 네, 총량이. 근데 지금 권장하고 싶은 거는 25에서 30. 근데 이런 식으로 심으면 위험한 게 있어요. 썩은 병이 들어왔다. 답이 없어요. 좁게 심었을 땐 네. 썩은 병이 오면 한 번 오면 그냥 쭉. 이게 건성이 더 가까이 이 있으니까. 방식으로 심으려면 무조건 썩은 병을 썩은 병이 안 걸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심으시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되죠. 지금 저기 대농가 하시는 분들 2만 병 사모시는 분들은 올 초에 장마 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미식해서 심으신 분. 네. 왜 그러냐면 거의 붙다시피 하니까 얘가 썩은 병이 들어오면 그냥 쭉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밀식으로 심으려면 거름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도전했던 게 코리아그로, 엔텍, 하이그린, 더블인.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올해는 그걸 믿고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이거를. 총량을 한번 빼보려고. 근데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안 심죠. 더 드물게. 네, 더 멀리 띄어서 심죠. 예. 그래요. 내년 한 35cm? 네, 저는 30에서 좀 형님들이랑은 25에서 30 심는다는데 저는 35,
정도 30에서 35.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올해 처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더블이 넣고 그걸 넣었을 때 이 꽃대가 보통 나머지 분들 이걸 꽃대라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10월 초에 올라오는데 저는 9월 20일 때부터 얘네들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되게 많이 올라왔네. 네, 4개 올라왔네. 네. 이 꽃대가 일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반은 굵어요. 이 통이. 이 꽃대를 무조건 빨리 빼야 돼요. 이게 9월 20일 안에 이걸 무조건 끄집어 올려놔야 돼요. 여기하고 끊어진 자리인데 누가 믿지도 않겠어. 이거 다, 하나만 해봐. 그 하나만. 이놈 하나만 다르도 1.683. 이게 원래 이거야. 여기 끊어진 자리 보이지? 생강. 저기 연결되는데. 이게 원래 이게 2.3kg. 아, 이제 물론 이제 여기 흙을 많이 털면 그게 이제 2kg 잡고 300g 떤다고도. 이게 한 뿌리. 떨어진 거 같이 합쳐서 이게 한 뿌리거든요. 요 1.6kg. 예. 이게 보통 무게는 나간다 생각하면 되죠. 이 정도의 뿌리면 보통 우리가 10kg 작업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박스에 6개에서 7개면 무조건 한 박스가 된다는 거죠. 올해 생강 그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엄청 높죠. 예. 그만큼 지금 올해 작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예. 이 생강 재배할 때 좀 어려운 점이 가장 뭐라고 보면 될까요? 토양의 바닥에 양분을 꾸준히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기 기후에 따라서 이 생강이 물이 많은 것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물이 너무 없어도 생강이 자라지 않거든요. 구가 커질 수 없고. 예. 그래서 물 관리와 양분의 균형의 조절을 좀 잘 하시면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보는데, 농가분들이 좀 물에 의한 장애가 나왔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처하는 방법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안 왔을 때 비가 안 오니까 생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 공급이 중요해요. 물 공급이 어느 정도 수분에 토양에 맞춰줘야만 생강이 커지거든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뿌리를 뻗고 그 토양 안에서 이 생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미프탭이나 뭐 잘못된 유기물을 사용하시면 이제 뿌리가 제대로 뻗지 않고 이제 구가 제대로 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블인으로 예. 이제 대신 공급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강 꾸준한 양분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추비도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네. 일반적인 농가분들은 보통 어떤 걸로 추비를 많이 하시나요? 지금 올해 농갑을 2023년도에 농가분들이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비가 오니까 예. 비가 길게 오다 보니까 비료를 뿌렸어요. 속효성 비료. 그렇죠. 이제 비가 와서 뿌리가 안 좋은 상태인데 예. 거기서 속효성 비료를 또 주시면은 예. 막 20 몇 프로짜리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급격하게, 한꺼번에 예. 올라가니까 세포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때요? 모든 작물이 병원균에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농가 스스로 그거를 유출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되도록이면 완효성 비료, 질소가 적으면서 인산가리가 높고 그런 비료들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질소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유, 안 주면 안 돼. 비가 오더라도 영양 공급은 계속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저희 이제 하이그린 이제 들어갔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는 그 하이그린 자체가 밀양 원소가 세포 조직을 더 단단하게 하면서 뿌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6월, 7월 되면 무조건 하이그린은 추비로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리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생강은 차광망을 칠 정도로 이제 고온에 약한 작물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하이그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규산이 들어있는데, 콜로이드 규산. 예. 이제 규산이 식물의 이 고온기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고온기 때는 좀 하이그린을 추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해주신 물 관리나 그다음에 병해충 관리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비가 온다고, 장마가 온다고 하면 뿌리에 올 수 있는 병원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강은. 그렇죠. 그래서 미리 노균이라든가 썩은 병, 무름병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녹균병 약과 유황 그리고 세포 조직을 더 단단히 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원활하게, 비가 많이 온다는 거는 일조량도 적다라는 거거든요. 장마가 길어지면, 그러면 장마가 길어지면 일조량이 적어지면 광합성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해조 추출물을 추가된 영양제를 섞어서 연면 시비를 쳐주고, 그 다음에 관주로 또 뿌리에 구근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인상가리를 관주로 미량 원소와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가물면 또 문제가 돼요. 가물면 뿌리가 뻗어나갈수록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나가서 강하게 양분의 흡수를 해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양분의 흡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육 부진도 되고, 수분이 없으면 식물은 전 잎에 먼저 나온 잎에서 수분을 빼서 새순에 나온 데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볼 때 날씨가 가문데 병이 왔어요, 누른잎이 져요, 노균이 왔나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노균이 아니고 이런 양분의 수분의 공급도 안 되고 양분의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강도 점적 호스를 깔아서 충분히 물도 수분도 충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분 공급도 해주면 일기기후에 크게 양분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비가 오는데 무슨 점적옷으로 영양분에 양분을 넣어주냐, 비가 오는데. 안 그래도 물에 취약한 것이 생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취약할수록 생강 구근에 힘을 주고 입에 양분에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서 단백질을 변해서 에너지원으로 쏘아주는 그런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치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올해. 네, 그래서 아마 생강 가격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네네. 원활하게 비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기기후가 장마가 끝난 뒤로 굉장히 우죽은 좋아요. 참 보기에 나 농사 잘 짓다 하신 분들 가서 밭을 보면 구근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올해 이제 구근을 키우는 방식을 제가 조금 일기기후 때문에 더 바꿨는데요. 장마가 오면서부터 장마가 길 거라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고 저는 인상가리를 집중적으로 넣었어요. 인상가리만 넣으면 구근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질소도 넣어줘야 하고 미량 원소도 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구근이 커지게 해서 인상가리를 조금 뒤로 밀어서 넣었는데, 올해는 일기기후가 비가 너무 길게 오고 일찍 왔기 때문에 인상가리를 보통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인상가리를 처방을 내렸는데요. 초반부터 이게 장마 6월 7월부터 인상가리를 조금씩 더 높여서 줬기 때문에 올해 구근이 좀 더 크게 들 수 있게끔 처방을 내리는데 좀 제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분들, 그렇게 처방 받으신 분들은 이 인상가리의 중요성 그리고 미량 원수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달으세요.